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 오순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신천지 대처에 앞장서고 있는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가출과 자살, 비행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최근 다각도로 청소년들의 상황을 바라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8일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오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 오순절 대회가 9일 열렸습니다. 올해 세계 오순절 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100년 전 평양의 교회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성령의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지속하기 위한 세미나와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지난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오순절 교회와 단체들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3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1973년과 1998년에 이어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 오순절 대회가 9일 열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외 교회들이 변화된 목회 환경에서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전통과 성령 충만의 오순절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종의 역사도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우리의 상황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붕이라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오순절 대회는 1,500여 명의 국내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생, 교회 리더, 그리고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 중인 선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심포지엄과 기도 대성회로 구성된 만큼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박창훈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와 배덕만 기독연구원 전임연구위원회 특별 강의와 통성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단순한 행사나 컨퍼런스를 넘어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PWC 성회본부 측은 세계 오순절 대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다음 세대의 성령의 불을 지펴 오순절 운동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번 PWC 대회의 취지라고,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 평화를 기원하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이 오순절의 불꽃이 북한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대기도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일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DMZ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역 전략과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구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탈퇴자들의 치유를 돕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구티비는 전국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으로 탈퇴 후 신천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을 조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는 과거 20년 동안 이단 신천지 교도로 활동했습니다. 신천지에서 교육총괄 교육장으로 있을 만큼 신천지의 실세였지만 신천지 실체를 알게 된 후로 60여 명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탈퇴 후에는 자신이 신천지로 데려갔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신학을 공부해 2009년에 초대교회를 개척했고 동시에 구리 이단 상담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나만 이제 혼자 빠져나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밀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빼내야겠다. 신 목사는 10여 년 동안 신천지 대처 사역을 펼쳐오면서 크게 예방과 치유에 주력해왔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천지 관련 자료를 정통교회와 언론 등에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탈퇴자들의 효과적인 치유를 돕기 위한 특별한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신 목사가 신천지에 있는 동안 교육부장으로서 만들었던 시스템을 역이용해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이 과정으로 한 해에 탈퇴자들 4기수의 치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천지의 동향을 살피며 예방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연말에 10만 수료식을 할 거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부터 신천지 교도들의 포교 활동을 재가동시켰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교도들이 전도 할당량 채우기에 나서면서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신 목사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아주 직접적으로 도발적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권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과제가 주어지는 거니까 1명 이상, 2명 이상 떨어지는 그 전도 할당 양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 목사는 지금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이단 사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단 대처는 선택이 아닌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통교회의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유초등부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아주 핵심 교리들이 명확하고 선명해지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이런 좀 힘있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현훈 목사는 앞으로도 예방과 회심에 집중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95세를 넘겨 탈퇴자가 급증할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가출과 자살, 비행 등 여러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품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4,203명 중 절반 가까이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정 내 언어폭력, 즉 정서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도 많고요.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런 폭력에 의한 경험이 많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위기 청소년 3명 중 1명은 그동안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출의 주된 이유로는 가족과의 갈등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 26%가 최근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위기 청소년들을 품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위기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대할 때서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외부의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린 위기 청소년들은 교회에서도 관심받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연대회의실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대회 사무총장 홍오수 목사는 이번 국민대회가 차별금지법 반대와 맞물려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 총 5명에게 국민대회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총 3번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종교계와 아산 시민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아기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과 여성, 아동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는 오는 26일 온양온천역 광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어린이 합창단인 월드비전 합창단이 오는 21일 오후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올해 첫 정기 연주회 지저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모든 이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됩니다. 합창단은 희망과 빛의 상징인 예수의 탄생, 고난과 부활, 영광을 각각 합창곡으로 풀어낸 창작 칸타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예배사역연구소와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8주 동안 예배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예배와 공동체, 삶에 초점을 맞춘 강의가 진행되며 찬양과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 측은 청년들이 교단을 초월해 서로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18세 이상 한국과 일본 국민 각각 1000명과 101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국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한일 역사 갈등에서 자국이 상대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양보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청소년 범죄 관리와 대응 등 관련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 청소년을 말하는데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에 그칩니다. 법무부는 다만 반대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8월쯤 강남 도심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택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현대차와 손잡고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인 로보라이드를 시범 운행하고 기술도 실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는 특정 구간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고도 자동화를 뜻합니다. 국토부와 현대차는 시범 운행을 거친 뒤 오는 8월 무상으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도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전주 수제 초코파이는 1,900원에서 2,300원으로 21% 인상했고 대전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는 1,600원으로 100원 올랐습니다. 제주의 오는정 김밥은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8년 만에 김밥값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수원의 대규모 갈비집인 갑오정도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000원씩 고기값을 인상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8일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으로 개발한 백신과 기존 코로나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을 437명에게 추가 접종했을 때 나타난 임상시험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콤보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콤보 백신은 기존 백신과 비교해 1.75배 수준의 중화 항체를 생성했습니다. 모더나는 콤보 백신을 올 가을부터 부스터샷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배고픔으로 죽는 아이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에덤 압델무이야 UN 소말리아 인도주의 조정관은 AP통신에 구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소말리아에서 분명 수천 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데다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과 식용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UN 아동기금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본격적인 관측을 준비하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경이 지난달 23일에서 25일 모래 알갱이보다 작은 크기의 미소 유성체와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웹 망원경은 지난해 12월 발사된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소 유성체와 충돌했으며 이번 것이 가장 컸습니다. 다행히 웹 망원경은 높은 성능을 유지해 내달 12일 첫 이미지와 분광 자료를 내놓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낮에 2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9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언 교단을 주축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부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며 120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이번 대회를 통해 또 어떻게 쓰일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